유아인이란 배우는 30대 남성 배우를 대표하는 충무로의 얼굴입니다. 관객들을 불러오는 티켓 파워를 통해 상업성과 스펙트럼 넓은 연기력을 선보이며 예술성 또한 인정받았죠. 그런 그를 볼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배우는 참 똑똑하다는 거죠. 유아인은 시나리오를 보는 좋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자체가 아쉽더라도 자신이 눈에 띌 수 있거나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것, 캐릭터의 해석의 여지가 충분하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 이야기를 선택해왔죠. 그리고 이는 배우로서의 깊이감을 더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 작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5kg를 증량해 후덕한 모습으로 변했고 대사 하나 없는 도전을 선택했죠. 제 개인적으론 그 도전은 성공적이었다 생각합니다. 영화 내내 강렬했지만 영화 속에 녹아있고 표정과 제스처만으로도 감정을 잘 전달했어요. 그리고 연기력 좋은 유재명 배우와도 충돌 없이 좋은 앙상블을 만들어냈습니다. 연기에서만큼은 영화 소리도 없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연기는 좋은 정서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죠. 다만 이 영화는 단점 또한 명확한 영화라 생각됩니다. 어쩌면 조금은 관객과의 거리가 멀 수도 있고 관객의 감정보다는 영화의 감정이 앞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영화 제작 기초의 내재적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홍의정 감독의 소리도 없이입니다. 영화 소리도 없이의 첫인상은 참 묘하다는 것입니다. 시체 수습을 밥벌이로 하는 태인과 창복은 분명 범법자지만 묘하게 연민이 느껴집니다. 허름한 옷에 친숙한 말투, 뭔가 모질한 것 같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신앙심 또한 가지고 있죠. 태인 창복뿐이 아닙니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이 최소한의 연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처리하는 일이지만 그들에겐 생을 유지하는 업이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과 대사들은 일반인들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이 연출합니다. 에어컨 없이 선풍기에 3, 3, 5 모인 사람들, 일을 마치고 수고했다며 바카스를 돌리는 창복, 또 회사에서 흔히들 발생하는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문제 등등 동질감이 들면서도 살인이라는 점에선 묘한 이질감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을 우린 아이러니라고 하죠. 좋은 아이러니가 영화의 신선함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갱스터물을 한국식으로 하니 범죄와의 전쟁이 나온 것처럼 범죄 스릴러물을 한국식으로 하면 이런 모습으로 나올까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반면 이야기의 큰 줄기는 비슷한 영화의 클리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순수한 어린아이와 그와 함께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성인. 일련의 사건을 통해 그들은 유대를 쌓고 갈등하다 봉합되는 이야기. 레옹도 그렇고 얼마 전에 개봉한 담보도 그렇죠. 다만 대부분의 영화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집중한다면 소리도 없이는 정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매력이면서도 호불호 포인트죠. 치밀한 서사보다는 감정을 앞세우고 있다 보니 범죄 스릴러를 기대한 분들은 분명 실망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그 내세우는 감정의 균형은 좋은 편입니다. 강압적으로 감정을 내세워 심파를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고 있죠. 이러한 균형감은 두 가지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백이 많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영화는 설명이 정말 없는 편이에요. 태인과 창복이 어떠한 연유로 만나게 됐고 이러한 일을 하게 되었는지, 태인은 말을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초이의 부모는 왜 이렇게 일을 천천히 진행하는지. 최소한의 대사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유추에 머물러 있습니다. 뭐뭐해서 그렇지 않을까?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 캐릭터에 깊이 이입하기보다는 지켜보거나 공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연히 심파가 발생할 수가 없으면서도 자칫하면 영화의 몰입감에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는 세팅이죠. 하지만 이러한 단점은 두 번째의 요소에서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강력한 정서를 만드는 이미지 컷들이 많다는 것이죠. 초이를 뒤에 태우고 자전거를 타는 태인의 모습, 빨래 후 빨랫감에서 떨어지는 물을 피해 신발을 옮기는 모습, 떨어진 핏방울을 중심으로 꽃을 그리는 모습이라던가 폴라로이드로 가족사진을 찍는다던가, 이러한 컷들은 앞뒤의 서사 없이도 강하게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장면들입니다. 그 순간만으로도 감정을 발생시키는 이미지에 가깝죠.
몇몇 장면에서의 감독의 아이디어가 좋았습니다. 앞서 말한 핏방울을 중심으로 꽃을 그리는 초이의 모습은 그 장면만으로도 아이의 순수함을 불러내더군요. 순간순간의 이미지와 정서로 이야기를 끌고 가던 소리도 없이는 중반부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는 이야기가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클리셰를 어떻게든 벗어나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정서만 붙들고 있죠. 하지만 정서라는 것도 비슷한 수준이 반복된다면 지루함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영화의 중반, 초이의 몸값을 받으러 간 창복은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주인공인 태인에게 그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사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죠. 사실 창복이 죽는 순간부턴 이야기가 속도를 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조력자의 죽음으로 주인공이 절망을 하던가 각성을 할 계기를 제공해야 했고, 앞서 뿌려둔 유괴와 관련된 설정들이 이야기의 중심에 침투해 사건이 커져야 했죠. 하지만 감독은 이러한 것들을 고리타분한 클리셰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진행시키려 하죠. 그리고 생각한 방법은 여경이 태인의 집을 찾아오고 초이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것과 당황한 태인은 그 여경을 죽이는 선택을 한다는 거죠. 좀 더 이야기하자면 땅에 묻힌 그 여경은 해가 뜨자 좀비 마냥 부활합니다. 이게 맞는 방향인지 의문이 듭니다. 오프닝 시퀀스부터 창복과 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관객들에게 전달했으며 유괴당한 아이를 돌보고 있다는 설정 또한 관객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뒤로 한 채 마치 창복이 친하지도 않은 사람 마냥 연락이 안 돼도 그러려니 하고 이야기 외부에 있던 여경을 갑자기 데려와 어설픈 상황극을 진행하는 것은 너무 아쉽습니다. 이미 세팅한 설정에서 발생시킬 길이 많잖아요. 마치 이건 그간 본 적 없는 새로운 이야기라는 걸 강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입구를 통해 들어왔다면 출구를 통해 퇴장해야 됩니다. 벽을 부수고 나간다고 해서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고는 할 수 없죠. 이야기는 아름다운 글을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미지와 관객을 속이는 순간적인 기교가 효과적일 순 있지만 결국에 관객의 감정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건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겠죠. 소리도 없이의 하나하나의 요소와 순간적인 기교는 분명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이야기의 구성과 배분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반적으로 흐르는 감정은 좋지만 응축된 감정을 폭발시키고 그 감정을 해소할 이야기의 리듬감은 부족해 보입니다. 앞서 말했듯 이러한 류의 이야기의 종착점은 비슷합니다. 무너진 유대의 봉합이죠. 하지만 이 영화는 다른 결말을 선택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들이 하는 행위가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일이고 일반인과 동일시되는 연출을 보였지만 결국엔 같을 순 없죠. 초이와의 유대가 가장 중점인 영화였기 때문에 그 유대의 파괴는 태인에겐 가장 큰 심판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태인을 응원하고 깊게 이입한 분이 있으시다면 이 결말이 아쉽거나 어설프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더군요. (2019년) 악인전을 시작으로 데뷔한 에이스메이커 무비웍스는 현 코로나 시대에 가장 눈에 띄는 제작사 중 하나입니다. 좋게 말하면 개봉을 두려워하는 현재의 영화 시장에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총대를 맨 곳이죠. 그걸 떠나서 에이스메이커 무비웍스의 역할은 중요해 보입니다. 저예산 영화와 블록버스터의 양극화가 심한 현대의 한국 영화에 중간급 영화를 꾸준히 제작하고 개봉시키는 건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영화인들의 입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관객들의 선택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간 이곳에서 제작한 영화를 봤을 땐 흥행 공식을 따르는 기성품보단 최소한이라도 다양성을 존중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변신, 블랙머니, 해치지 않아, 소리도 없이와 같이 말이죠. 개인적으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망할 영화들이 몇몇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러한 영화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망하는 과정에서 관객과 제작사의 중간점을 찾아내 결국엔 흥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요 근래 작품은 대부분 성적이 안 좋아서 저절로 중간점을 찾을 것 같기도 하지만요. 이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더 좋은 리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